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한미 싱크탱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북 연락 재개로 남북미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지만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세미나 현장을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때문에 북한이 한미 양국과 대화를 재개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 남북 간 통신선이 복원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국민 생산 규모가 17년 전인 2003년의 수준으로 후퇴를. 북한이 먼저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한국과 미국이 이를 수용해줘야 하는 상황. 북한 내부에서 최악의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대화의 방향이 중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통남 통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미국이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면 하노이 직전의 단계에서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이런 태도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이뤄지던 남북미 간 대화가 하나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된 만큼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전제로 조금 더 강경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I think we need to be clear to North Korea, and this includes on the part of President Moon, that it is fundamentally unacceptable to all the outside world that North Korea will possess these weapons in perpetuity. Full stop. 북한이 핵 포기를 전제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강대강 원칙에서 물러나 한 발짝 양보했다면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LA 총영사관의 주제로 오늘 LA 다운타운에서 진행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세미나에는 북한 관련 전문 패널들이 참석해 남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각 전문가들의 입장은 달랐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관심은 동일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화 노력과 의지, 그리고 적극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남북미 간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가능성이 검토됐습니다. 남북 연락망 재개를 희망적인 메시지로 보는 한편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의 경제가 후퇴하고 있는 만큼 남북미 관계는 얼마든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국제사회 관심과 평화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3,000명 선을 넘어 이제 4,0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크게 늘어 이틀 연속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기념일 이후 LA 카운티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1,000명을 넘어서더니 지난 26일 월요일은 1,966명에 이어 어제는 3,200여 명을 넘었고 오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그보다 더 늘어난 3,6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지난 2020년 3월 4일 자택 대피 행정 명령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가 4,500여 명 발생하자 3월 수준의 행정명령에 버금가는 집에 최대한 머물라는 권고를 지난해 11월 28일 발령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고 싶다면 경제 폐쇄 조치가 아닌 백신을 접종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초기와 다르게 접종률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돌파 감염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LA 카운티 백신 접종자 중 돌파 감염 사례는 5%에서 5월 11%로 2배 이상 늘었고 7월 신규 확진자 중 25%가 돌파 감염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백신을 맞은 4명 중 1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의료 전문가들은 일주일간 4,000명 이상 지속되면
다시 셧다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경제 폐쇄 정책을 펼치기에는 기업과 업주들의 불만이 상당해 정치인들의 부담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이번 가을 학기 교육부 모든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8월 16일에 앞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해 앞으로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백신 미접종자들에게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시키려던 것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대면 수업을 원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예약 방법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예약을 통해 진행되는데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만 검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이 노숙자 텐트 설치와 야영을 금지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30일 뒤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노숙자 텐트 규제가 시행됩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교와 도서관, 공원 인근 500피트 이내에서는 노숙자들이 텐트 설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교량과 교량 및 지하도, 고속도로 진입로, 교차로도 500피트 내에서 노숙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밖에 노숙자를 위한 시설 가운데 쉘터와 재활센터 1000피트 이내에서도 노숙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티켓이 발부되며 만약 철거에 계속 불응할 경우 추가 벌금 또는 경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LA시는 이와 동시에 노숙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계속 이어가지만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규제 강화로의 정책 선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에서 아마존 직원이 한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한인단체들은 명백한 증오 범죄라며 아마존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대대적인 불매운동까지 예고했습니다. 최유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정오경 플러싱 158가 노던선상에서 아마존 유니폼을 입은 한 배달 직원이 운전 중이던 뉴욕 한인야구협회 회장 한재열 씨에게 욕설을 날리며 물병을 던졌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당한 한 회장은 차에서 내려 직원에게 다가갔고 직원은 회장의 얼굴을 4번 가격했습니다. 한 회장은 인근에 있던 박우화 협회 이사장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가 다가오자 직원은 그를 넘어 쓰러뜨려 의식을 잃게 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앰뷸런스에 실려가 병원에서 세 바늘을 꿰맸습니다. 황당하고 참 아직도 충격이 좀 덜 가시고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마이너리티 같은 소수민족인데 그 가해자나 우리 피해자나 모두 다 눈이 지금 안 보이는 상태라 왼쪽이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라 지금 병원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최윤희 한인학부모협회 회장은 아마존 사장 제프 베이조스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위협이라며 더 많은 한인들의 관심으로 아마존 불매운동을 벌일 것을 주창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사코앤필라스의 데이비드 실버만 변호사는 아마존 직원의 폭행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직원 채용과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인단체 위원들은 더 많은 한인들이 이 사건에 주목해 앞으로 일어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What is different about this incident is that the person who attacked was wearing the uniform of a major corporation. 뉴욕 경찰은 현재 방범 카메라를 확보했으며 아마존 직원을 체포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애틀랜타의 한 프리웨이에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는데 시민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시카고의 한 음악 축제 현장에서는 10만 명의 군중이 모여 보건당국이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애틀랜타의 한 프리웨이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트럭의 유리창을 부숩니다. 유리창이 깨지지 않자 트럭 위로 올라가 유리창을 부수고 결국 운전석의 문을 엽니다. 문을 열었을 때 운전자는 의식을 조금 되찾는 상황이었으나 이들이 문을 열려고 할 때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차를 세우기 전 운전자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있었으며 이를 지켜본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내려 이를 도운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의식을 잃고 있던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시민의식이 한 생명과 큰 사고를 구할 수 있던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몇몇 운전자들은 난폭한 집단 폭행이 일어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어제 시작된 시카고 룰라팔루자 음악축제 현장입니다. 수많은 인파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4일 동안 열리는 행사에서 어제 하루만 해도 공연장에 모인 참석자는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들어 돌파 바이러스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 축제로 적지 않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벤트의 주최 측은 참석자 모두에게 코비드19 테스트 음성 판정 결과를 제시했으며 백신 접종의 확인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국인이 9천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백신을 맞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백신 물량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들이 폐기 처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역시 부랴부랴 유통기한을 초기 3개월에서 6개월로 더 연장했습니다. It's an American blessing that we have vaccines for each and every American. And it's a shame. It's just such a shame to squander that blessing.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효능에 대한 불신입니다. 현재 FDA가 승인한 세 종류의 백신 모두 심각한 공중보건 방역 시에만 내리는 긴급 사용 허가만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의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긴급 사용만으론 현재 백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 처음으로 mRNA 신기술이 적용된 백신이라는 점, 존슨앤존슨사의 얀센 백신은 혈전 부작용 사례가 나왔다는 점도 불신을 키우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 성향 때문입니다. 현 바이든 행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공화당 지역층에서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것이 실제 통계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개발이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추진된 일이라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접종자들이 대거 병원을 차지하면서 정작 치료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지는 비난 여론에 공화당 지도부까지 나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97% of the people who are in the hospital now for COVID are unvaccinated. So if there's anybody out there willing to listen, get vaccinated. 현재로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와 있는 백신들의 정식 승인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입니다. 긴급 승인과 달리 정식 승인이 이뤄질 경우 공무원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 의무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긴급 승인만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에는 잇따를 줄소송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다시 델타 변이로 인한 미국의 일일 확진자 수는 10만 명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처음 6개월만큼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미국의 선택은 무조건 의무 접종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형국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